네, 이 시간 통해 동학개미 분들을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여러 차례 건의했었는데요.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에서 가석방되긴 했습니다만 경영 활동에는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런 만큼 이재용 부회장의 전격적인 사면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해외 시각을 중심으로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어제도 언급을 했었지만 지난 주말에 1000포인트 가까이 이제 다우지수가 떨어지면서 오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시장 반등을 해줬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아무래도 지난 주말에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또 기술적 지표상으로도 본격적인 조정 국면 이런 쪽의 얘기들이 많이 났으니까 오늘 주가의 반등 여부는 향후 증시 향방과 관련해서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재료도 많았었죠. 네. 재료도 많았는데 역시 장막판에 이렇게 테슬라랑 트위터랑 M&A 정격 인수 소식대 호재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끌어들이는 요인이 됐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늘은 차트 분석에 아캄포라 얘기가 이렇게 월가에서 화두가 됐었는데요. 작년에 기술적 분석의 대가인 아캄포라 얘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 정도 추가 하락하면 주가가 반등할 소지가 있다 하는 이런 얘기를 시청자분이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월가에서 아캄포라 얘기가 됐던 거는 나스닥 지수가 작년 11월 고점 대비해서 20% 정도 빠진 상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오늘 차트 분석상 이제 좀 고개를 좀 드는 시점이 아니냐 하는 이런 쪽 얘기가 장 초반에 작용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장마판에는 역시 트위터와 테슬라 간의 M&A 소식, 트위터가 전격 인수하는 모습이 되는데요. 그만큼 밈 주식들이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인수하는 측은 테슬라고 피인수 측은 트위터지 않습니까? 네. 트위터 주가는 이렇게 대형 호재인데도 불구하고 한 5% 정도 올랐죠. 반면에 시청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목이 이제 굉장히 막혀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적대적 M&A가 인수하고자 하는 측, 테슬라 측이죠. 어떤 입장을 작용하는가 하는 것. 여기 5.6%인데 테슬라 주가를 정 PD 같이 보여주시죠. 테슬라 주가는 오늘 빠졌습니다. 그렇죠. 나스닥 지수가 올랐는데 그래서 한국경제TV에서 돈을 벌 때는 다른 사람도 이렇게 도움을 줘야 된다 하는 이런 쪽에 월가에서 신석스라든가 죄악주라든가 적대적 M&A가 사실 돈 버는 데 있어서는 본인이 돈 벌지만 남의 피해를 미치면 안 된다는 것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은 급진적 출구 전략에 대한 신중론을 제기했던 것이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많은 사람이 인플레 하니까 마치 거시경제 목표가 이 물가 안정에만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거시경제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성장률도 있고 국제수지 균형도 있고 고용 안정 문제도 있는데요. 너무 이게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 인플레 문제가 너무 우선순위를 강조하다 보면 그건 맞는 얘기지만 너무 모든 사람이 여기 쏠려 있다 보니까 성장 문제는 훼손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 측면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겠습니다는 이번 주말에 28일 날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상당폭 안 좋을 거래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급진적 출구 전략에 대해서 뉘앙스 차이가 좀 다른 목표도 생각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보면 증시 호재로 작용하는 거죠. 급진적 출구 전략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 마이크로사이드의 테슬라 문제,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상의 아주 저점 문제, 저점 통과, 트래피킹 문제, 그리고 매크로사이드의 경기 문제 이런 것이 올려서 그때마다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마지막에 올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정말 모두가 인플레 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 성장 우선이냐, 인플레 우선이냐 이것 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내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느닷없이 오늘 삼성전자 얘기가 나온 거는 한국경제신문의 이게 지금 새로운 편집국장인 정종태 국장께서 이번 주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되는데요. 그것이 지금의 경기 문제를 풀어갈 때는 자 우리가 보면 금리 인상은 안 된다.
다른 수단 같은 경우는 제약돼 있는 상태에서 기업이 중시하니까 기업을 꽁꽁 묻혀가는 경기가 회복되느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경제신문이 이렇게 선대에 서긴 했지만 다른 그 신문들도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 문제, 이렇게 사면 문제가 지금 최대 이슈로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되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어제 한은 총재께서도 정책에 제한점이 있는 것, 제약점이 있는 것은 알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훌륭하신 이재용 부장총리께서 성장이냐 물가냐 똑같이 우려가 된다. 똑같이 문제가 된다. 근데 지금은 물가 안정 쪽이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마찬가지로 성장 우선이냐 물가 우선이냐 하는 쪽에서 물가가 너무 부담되다 보니까 그러면 성장률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측면에 어제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이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물가 문제가 고착화되면 금리 인상 문제가 하늘에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과 금리 인상 문제지 않습니까? 그럼 근접금리 또 올려? 그럼 어떤 문제가 되느냐? 자, 이 출구 전략 금리 인상은 총수요 대책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총공급 요인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 총재께서 여기서 이 총재는 이창용 총재입니다. 신임 총재. 물가를 안정시켜 금리를 더 올려 두 가지 회의론이 있죠. 하나는 뭐냐? 결국 금리를 올리면 총수요 대책에 해당되는 금리를 올리면 공급 측 요인의 대책으로서는 효과가 있는 거냐 하는 측면은 일반 국민들도 다 지금 아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가뜩이나 미국은 한 차례 올렸는데 경제 여건이라든가 인플레 여건은 우리가 더 안 좋은 상태에서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1%포인트 4차례나 올렸지 않습니까? 4차례 올린 상태에서 지금까지 결과를 한번 보시게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결과는 결과적으로 MZ세대들이든가 소상의 어떤 사회적 약자에 집중돼 있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이렇게 그 중산층이 무너져서 밑에 계층에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 입장에선 뭐는 거냐 이런 쪽에 회의론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 시중은행들의 1사분기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은행에서 금리를 올려 물가를 잡겠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행정지도가 필요한데요. 행정지도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조치가 트이지 않다 보니까 1사분기에 은행들이 뭐 했습니까? 예대마진법 확대돼 가지고 최대 실적을 올리거든요. 그걸 바라보는 국민 입장에서 어떠냐? 그걸 바라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금리를 올리느냐 하는 쪽에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더더구나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오늘도 1240원 이상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 하는 쪽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환율이 아주 우려스러웠죠. 자, 한은 총재께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올리겠다. 원달러 환율은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는 원자재 작업도라든가 그다음에 식량 작업도가 다른 나라에서 많이 떨어지는 입장이거든요. 결국 공급 측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수입물가 안정을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물론 우리가 제약 요건이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수입물가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 어제 원달러 환율은 정책 변수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용인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문제에서 신중하게 발언하셨지만 용인한다. 확 해서 어제 1250원대까지 이제 확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인플레 주범은 공급 측이고 수입물가 안정 쪽인데 수입물가 안정 쪽에 자, 금리 인상마저 안 되는 이런 측면에서 환율이 올라가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인플레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자, 그러면 금리 인상으로 잡히지 않는다면 경제는 더 떨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 내부에서 보면 성장 훼손이냐 아니면 물가 안정이냐 이런 쪽에 논란이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잠시 후에 올해 1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됩니다. 지금 굉장히 아쉬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번 결과 발표를 통해서 우려가 되던 스태그플레이션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어제 그 이창용 이렇게 신임 총재께서 성장보다는 물가 이렇게 우선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한국에서 1분기에 성장률이 발표되다 보니까 외신들이 그랬습니다. 이 신임 총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주 그 석학인데요. 이렇게 물가 안정 쪽에 성장보다 물가 안정이니까 1사분기 성장률이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안 좋은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에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이 있거든요. 홍콩 사우스 모닝 포스트라든가 저랑 직접 통한
그런 측면에서 1분기 성장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공식적인 통계가 미국식 방식이 아니라 전분기 대비입니다. 전분기 대비. 미국은 전분기 대비 연율이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중국은 전년 동기입니다. 작년에 그 4분기가 1.2% 나왔습니다. 3분기 대비해서. 이번에는 절반 토막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시장의 컨센서스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0.6% 내오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보면 1분기의 성장률이 0.2% 나오면 올해 한국의 분기별 성장률의 패턴을 볼 때는 전형적인 모습은 아닙니다는 결국 올해에 정부가 목표로 했던 한은이 목표로 했던 정부는 3.1%고 한국은행은 3%인데요. 3% 달성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시각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은 지금 2.3%까지 내려오는 상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장률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3월 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4.1% 10년 만화 최고치죠. 그러면 이제 국민 입장에서는 성장률은 떨어져 물가는 올라가. 뭐 정도 차이가 있지만 슬로우프로션이라든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발표되는 1분기 성장률이 굉장히 증시적 측면에서도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방안이 마련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께서도 복합이기다. 예. 근데 어느 이렇게 우리가 뭐든지 해결책이 되려면 네 원인이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자 이게 뭐 회색 코뿔소든 퍼펙트 스톰이든 복합이든 총체적이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하나만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국민 모두가 해결해야 된다. 정치권을 포함해서 국민 모두가 해결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 공공선의 경기 대책이 있어야 물가를 이렇게 잡으면서 성장률의 훼손을 적게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든지 이렇게 사실 그 대책을 강구하려면 여기에 대해서 좀 인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새 대통령 당선자께서는 복합이기도 하고 이쪽에서는 이유는 하도 그 분위기는 알겠습니다는 한쪽에서는 한국 경제가 자화자찬했다 하는 괜찮다 하는 자화자찬을 오면 국민의 컨센서스가 형성되겠느냐? 한쪽은 복합이기다, 한쪽은 잘했다. 그러면 컨센서스가 형성하느냐? 이것부터 문제가 된다. 그리고 한국은 지난 5년 동안 법의 만능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정치권은 저게 무슨 모형이냐. 법이 경제를 좌우하는 시대에서 저 정치권은 우리 국민들의 그렇게 강조하는 MZ세대라든가 소상공인은 선거될 때마다 그 사람들을 위한다 하지만 표달라 하지만 정적으로 지금 정치권이 투표가 끝나고 난 이후에 저 하는 행동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세계 추세에 맞지 않는 경제 정책이 많죠. 그건 뭐 표를 통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서 세계적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큰 정보 소득 주도인데요. 작은 정보 성장 우선이다. 리쇼링 기업을 불러들인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프리전이다. 규제 완화다. 세금 감면이다. 노상근 이게 전부 공급 측의 정책이다. 그러면 공급 측에 대해서 공급 측의 정책으로 저렇게 정책 수정하면 지금 성장 회산을 방지하면서 물가를 이렇게 된다. 지금의 인플레 문제는 페드처럼 똑같이 금리 인상으로 가이드가 되는 거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 정책적으로 보면 총체적으로 필요하다. 저기에는 거시경제 목표도 수정해야 되고 기업의 규제 정책도 해야 되고 글로벌 정책도 해야 되고 노사관계도 해야 되고 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저런 쪽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한국의 안보와 경제를 분리할 수 있느냐. 문재인 정부에서는 안미 경쟁인데 자 비용이 들어가는 안보는 미국인데 경제는 자 중국으로 가느냐. 북한 문제 상황에서 이런 것이 잘못돼서 지금의 한국의 위기는 누구 탓할 것 관계없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거를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 물가도 잡고 성장에서도 방지하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앞서서 말씀해 주신 방안들이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면 얘기가 다시금 또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네, 우리가 이제 경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그때 대안은 단기 대책이 있고 아주 초단기 대책이 있고 그다음에 중장기 대책이 있는 거거든요. 경기가 우려된다고 해서 이걸 한꺼번에 시차 관계없이 집어넣는 것은 지금 이제 소셜 네트워크라든가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굉장히 사람들이 경제 주체들이 급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 미래 얘기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게 뭐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는 측면에서는 한국은 어찌됐든 대기업 위주입니다. 이걸 이번에 그 주가가 떨어지는 거 이제 확실하게 동학개미도 인식하셨을 겁니다. 그게 잘했든 못했든 한국 경제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을 하고 그것이 한국 경제 현실이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을 산업하니까 대기업, 삼성전자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지금은 소셜 네트워크라든가 네트워킹 효과가 크죠. 그래서 지금은 상징성이 큰 정책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경제신문에서 가장 먼저 화두를 던졌습니다는 한국의 상징성이 가장 큰 외국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삼성전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이렇게 사면 문제가 다음 달 석탄일을 앞두고 사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이걸 좀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쪽에 바람이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작년에 그 8월 13일 날 가석방 때 리얼 이슈 때문에 사실은 맨날 가석방 대회도 법원만 들릭날릭하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경제계뿐만 아니라 우리 삼성전자에 대해서 AF라든가 AP라든가 로이터라든가 외신들도 사실 한국경제 위상이라든가 삼성전자 위장을 갈망할 때 가석방 얘기를 아주 신속하게 보도했는데요. 공통적으로는 가석방 가지는 않는다. 사면 얘기다. 자, 한국경제 어렵다. 상징성이 큰 대책이 필요하다 해서 사실 그 사면론이 지금 급비상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솔직히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한 반대 여론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지금 우리 경제나 삼성전자 입장에서 위기 상황 아닐까 싶은데요. 네, 대기업 위주 삼성전자가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걸 구조 조정해서 이걸 뭐 중소기업 이렇게 해서 가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과정에서 한국 경제 대안이 뭐냐 하는 측면에 베스트 폴리시는 아니더라도 세컨드 베스트 폴리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그런 것을 국제적으로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든 정부 오늘 시간이 짧아서 이렇게 자막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는 자, 핵심 모든 것은 미국으로 들어와라. 비용은 관계없다. 비용은 주겠다. 들어와라.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계기로 해서 코로나 때 세계 가치 사슬의 중심을 미국으로 두겠다 하는 바이든 정부가 작년 1월 20일 충북에서 이 문제는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알 겁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사태 때, 자, 이거 가져가지 않더는 미국도 흔들려 더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모든 첨단 산업의 가장 IT 인프라에 해당되는 반도체 굵기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반면에 그 경제 패권 다툼은 중국은 어떨까? 중국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은 더 바이든 정부의 굵기에 더 이렇게 해서 더 강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AI, 5G, IoT, 고속철, 전기차, 우중하고 여기에 대부분 다 인프라가 반도체거든요. 반도체 공급에 대해서 자급자족해 있다 해서 자, 정부가 뭐냐? 정부의 재원 가지고 부족해? 중국도 국가 문제에서 재정 문제에서 그러니까 빅펀드 조성해 해가지고 태크레이션 당신들 돈 있어? 자체 투자 좀 하고 이런 데 투자해. 그래서 빅펀드 조정해서 여기에 강한 입장이거든요. 자, 미중 간만 그러냐? 삼성전자의 가장 경제업체는 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려가 나타난 걸 지정학적 위험인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굵기에 속속 동참해서 TSMC 많이 요새 나오죠. 메모리 반도체든 시스템 반도체든 모든 면에서 지금 삼성전자를 추월한다 하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의 우리 한국경제신문의 정종택 국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거 들고 나온 거거든요. 이래서 사실은 대기업 위주의 한국 경제 구조가 좋은 건 아니지만 지금 차원에서 가장 상징성 있는 빨리 미국에서 가장 관심 있는 쪽에 이런 쪽을 하는 측면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론이 지금 급부상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이재용 사면론이 급부상하는 거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당장 오너가 결정해야 할 사안들이 많기 때문 아닐까요? 네, 지금은 세계가 이제 하나의 세계죠.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원 이코노믹, 원 월드, 원 마켓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근데 세계 시장이 하나다 보니까 삼성전자처럼 모든 데 투자하면 대규모가 되죠. 전문 경영에 맡길 수 있습니까? 리스크 관리이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게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잘해서 무사히 넘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규모 투자에서는 역시 오너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은 M&A에서 우호적 M&A를 통해 가지고 사실 기업에 새로운 동력을 붙여야 되는데요. 맨날 법원이나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 측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한국 경제 상황이라든가 상징성이 높은 이렇게 사실 그 한국의 그 이렇게 삼성전 자체뿐만 아니라 우리 동학개미들도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 지금 500만 국민 대중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동학개미들 대부분 다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는 이제 대부분 다 중산층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매크로 사이드, 삼성전자 자체 사이드, 동학개미 이런 걸 해서 지금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론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한국하면 삼성전자가 떠오를 정도로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만큼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여부가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 시각, 네. 또 이런 우리 간판 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까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네. 한국은 모건 스탠리 지수에서 신흥국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국에 이렇게 할 때는 사실 한국을 산업하느냐 그러니까 대표 기업, 이 앵커께는 말씀대로 대표 기업 그중에서 현대차와 삼성전자 이런 쪽에 이렇게 사실 사고 파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국의 간판 기업에 대해서는 작년 말까지 계속해서 신용등급 하락 문제, 강등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기한 상태거든요. 그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오너가 중요해야 되는데 대규모 설비 투자라든가 대규모 M&A를 하려면 오너가 중요한데 오너를 꽝꽝 묶고 있으니까 간판 다른 문제에 관련 없이 신용등급을 강등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그 4월 달에 사실 그 무디스를 비롯해서 한국에 대해서 정례적인 이렇게 국가 신용등급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는 이 다른 어떠한 사항보다도 국가 채무 증가 속도와 함께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론이 최대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솔직히 아직 속단할 수는 없지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 결정된다면 국민들에게 많은 책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요거 뒤쪽에 우리가 정영국 PD께서 준비하신 내용을 가지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쪽은 지금까지의 이재용 부회장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관계라 보면 이쪽은 좀 웃죠? 요즘 좀 웃으시죠, 두 분이? 그래서 좀 이것이 한국의 경제를 돌파할 때 지금의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상징성이 큰다는 측면에서 이게 가장 시급한 대책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 오해를 불 수 있어. 이게 가장 필요한 대책, 문제는 있습니다. 필요한 대책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마지막에 이재용 문재인 대통령께서 마지막 나가실 때 이걸 좀 사면 조치를 해줬으면 좀 바란다는 걸 하고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급부상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조치와 관련된 이야기 오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